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16차 열린우리당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16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5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자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증가자 수 5,000명에 이어서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고용률, 실업률 모두 나빠졌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취업자 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고용 쇼크를 넘어서 고용 재앙의 상황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된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않고 고집 피우면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장하성 실장은 올 연말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만 김동연 부총리는 어제 고용 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향후 긍정적 방향으로 예측이 된다면 기업은 지금의 위기를 참으면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방향이 부정적이라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급격한 인상률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폭의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쉽사리 고용을 늘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 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밝혀야 합니다. 다행히 김 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속도 조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부총리의 지적에 따라서 부총리에게 책임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의 변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역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시행 시기는 내년도 1월 1일입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고용 재앙 상황에 청와대,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11월에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당길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급히 일자리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위 기자님. 네, 8월의 고용 동향에서 나타난 고용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여전히 한가롭고 너무 여유롭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현재 고용 동향 상황에 대해서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체질은 장하성 실장이 바꾸고 있는데 통증은 국민들만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고용의 규모가 늘고 있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효과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규모가 유지된 상황에서 질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규모가 줄은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 생산 가능 인구니 고용의 질이니 하면서 구름 위에서 산책을 하지 마시고 현실의 발을 딛고 현실을 직시해서 국민들의 민생의 삶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님. 과방위 간사 신영현입니다. 이번 주에 과방위 간사 간 협의로 열리기로 했던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의 일정상 열리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방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과거에 과방위는 언론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하행이 잦은 상임위로 악명이 높았었고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선도에 앞장서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과방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둔 사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IITP 기술 수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지난해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했습니다. AI 기술의 경우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 상대 수준 73.1%로 66.5%였던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78.1%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81.9%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할 때 저는 국회 캐스팅 보터인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양당에게 촉구합니다.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산적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은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침대 방지법과 가계통신비 문제 해결법 등 우리 산업과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만이 국민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채희 간사 용서부원입니다. 어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액법이 상임위에 통과됐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법안에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의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한 가지 맹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 겸직금지 제한에서 빠져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체육이나 체육단체 선거 조직으로 활용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45년부터 올해 9월까지 75년간 17개 시도지사와 228개 시장 군수구청장이 체육장을 맡아서 수많은 폐단이 그동안에 발생되어 왔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많은 힘이 작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체육의 대부분이 기초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체육 전문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논의와 설득 끝에 그 개정안이 비로소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체육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이죠.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에서 문을 엽니다. 축하합니다. 남북관계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는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 당도 축하하고 또 우리 당을 대표해서 박수정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와 청와대에도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청와대와 국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쪽에만 자꾸 연락하지 마시고 국회에도 좀 더 자주 연락을 하시라고 국회 내에서도 청와대 연락사무소를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들 문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학규 대표와 함께 전국 편의점 협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왜 청년 실업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에 5만 개의 편의점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편의점당 평균 고용 인구가 4.5명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3.5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만 5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편의점뿐만이 아닙니다. 식당 그리고 유통업 등등 청년들, 특히 청년 알바들을 많이 고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했습니다. 성장통이 아니라 청년들의 곡소리입니다. 청년들 실업자가 18만 명이 더 늘고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동안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이런 이야기를 자조적인 목소리로 말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생망, 헬조선 그것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 했더니 적폐청산 문을 열었더니 헬조선이 열린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제 성장통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하지 말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간사 최도자입니다. 극심한 저출산은 분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분만이 가능했던 병원은 2013년 124곳이었지만 작년 기준 98곳으로 줄어들며 5곳 중 1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도 2013년 165곳에서 작년 135곳으로 분만 병원이 18% 감소했습니다.
강주는 같은 기간 출산 가능한 병원이 절반으로 줄어 12곳만 남아 있습니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보소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만시설을 유지하려면 선교대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시설과 병동 간호사, 야간 당직 의사, 마취과 의사, 지원 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들은 이런 모든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포기하는 실정이며 급기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7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출산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예산 24조 중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 원입니다. 현재 정부는 분만 취약기 36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말씀하실 분들 계시죠? 네, 그럼 비공개로. 예, 이동섭 의원님 국민체육진흥법 직접 대표 발의하시고 어제 전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라 아마 좀 쑥스러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고 그동안 약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나쁜 관행들을 이번에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획기적인 법이 이번에 저희를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법이 끝까지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